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뭐를 먼저 배우냐면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이야. 화학원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나오면 돼. 자, 열화학 반응식은 뭐야? 화학 반응식에 열이 첨가된 거지? 네, 그치? 자, 이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자, 잘 봐봐. 자, A가 B하고 반응해서 C하고 뭐 D를 만들었다라고 해보자. 자, 이게 네, 화학 반응식인데 여기에 열을 첨가시킬 거예요. 자, 여기 봐봐. 플러스 열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은 오른쪽에 플러스 열을 했지. 네, 자, 그랬을 때 이걸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 화살표는 수학의 뭐와 같죠? 네요. 등호와 같지? 네, 자, 등호와 같다는 얘기니까, 자, 요 열은 이항이 가능하죠? 네, 이항이 가능해. 오른쪽에 플러스는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또 왼쪽에서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화살표 왼쪽에 플러스 열로 표현되면 우리는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자, 음, 그러면 자, 마이너스 열로 표현될 때는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네, 왼쪽에 플러스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네, 마이너스 열은 무슨 반응이야, 그러면? 그, 흡열 흡혈관, 반응이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열 이렇게 되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열합 반응식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열이 어떻게 첨가되느냐만 구별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요건 지우고 두 번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자, 첫 번째가 발열 반응.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흡열 반응 이렇게 구별을 해서 배워보잔 말이야. 자, 발열 반응은 어느 때 일어날까라고 한다면은 자,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응물의 총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클 때야. 자, 요럴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흡열 반응은 반대야. 생성물의 총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클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요. 자,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에너지를 주변으로 내놓는 거야.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열 반응. 그런데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내려가거나 자, 일반적으로 그냥 반응이 안 일어나서 자, 높은 온도로 가열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은 자,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해요. 안정하다. 근데 자,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다 그 노트에 써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옆에 빈자리들 해가지고 자, 얘 같은 것들 또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요 X축이 시간에 대한 축이면 요게 에너지의 축이거든. 에너지가 요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그리고 요게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자, 요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요 에너지 차를 반응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낮아졌지? 네. 네, 이게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흡열 반응은 자, 똑같이 시간에 대한 에너지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반응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요게 생성물의 에너지야. 자, 그리고 요 에너지 차이가 바로 반응열이 돼요. 자,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졌단 말이야. 자, 요런 것을 흡열 반응.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의 예를 보면은 자, 어떤 게 발열 반응이냐면 기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반응. 자, 또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게 있죠. 연소 반응.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죠. 호흡, 숨 쉴 때. 자, 열을 발생해서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또 중화 반응. 우리 앞에서 배웠죠? 중화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금속하고 산을 반응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조리용 팩이라든지 손난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열이 나. 자 근데 흡열 반응은 얘는 자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또는 고체가 기체가 될 때도 흡열.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 할 때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냐면 태양의 빛 에너지 흡수하죠? 네. 광합성에.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열분해, 전기분해. 자, 이런 것들이 다 흡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질소하고 산소는 공기 중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 그런데 질소와 산소는 반응 안 하지요. 만약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잘한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는 남아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자,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거든. 자, 얼마나 높아? 자동차 엔진 온도가. 그치? 낮은 온도에서는 안 일어나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반응이 잘 나오거든. 수산화 바륨에 염화 암모늄을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냉찜질용 팩 이런 것들은 모두 흡열 반응이지.
자, 그러면 우연이한테 이제 실험을 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이 실험을 한번 봐봐. 자, 그 밑에 비어 있죠? 실험 쓸 수 있게. 네, 거기다 쓰면 돼. 자, 어떤 실험이냐면 나무 판자를 하나 이렇게 바닥에 깔아. 나무판이야. 그 다음에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뿌려놔요. 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비커를 올려. 이렇게. 비커를 올리고 비커 속에 BaOH2를 집어넣고 자, 염화 암모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과정은 유리 막대로 저어주다 비커를 들어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무판이 붙어 올라와요.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우연이가 한번 생각해봐. 나무판이 왜 붙어 올라왔을까? 흡열 반응 때문에, 물이 얼었어요. 그렇지, 물이 얼었다. 맞아요. 해석을 해보자. 자, 물이 얼었다. 자, 물이 얼었다는 말은 주위 온도가 낮아졌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죠. 그치? 네, 자, 주위 온도가 내려간 이유가 뭐냐? 비커 속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다. 자, 물이 어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이잖아. 그치?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인데 이때 발생한 열을 비커 속에서 흡수해가 버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을 우선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여기에서 요게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예,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장을 보면은 반응열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지. 예, 이거 지워도 될까? 네, 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열 측정. 자, 첫 번째 비열과 연용량이라는 말이 나오니? 예, 자, 그러면 비열은 뭐냐? 자, 비열의 뜻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필요한 열이야. 그래서 단위를 잘 봐봐. 줄 퍼 그램 도씨 요게 바로 비열의 단위야. 네, 자, 근데 두 번째 연용량하고 열량하고는 서로 달라요. 연용량은 뭐냐면 비열의 물질 질량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비열이 줄 그램 도씨인데 거기에 그램을 곱하면 도씨만 남지. 이게 단위가 되는 거지. 그렇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용량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열량은 뭐냐? 자,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인데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을 우리는 연용량이라 하는데 자, 얘는 다음 같은 공식을 쓸 수 있어요. Q는
자,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자, 델타 T를 다른 말로는 T2 마이너스 T1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T2 마이너스 T1. 자, 그럴 때 Q가 열량이에요. C는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T2 마이너스 T1은 온도 변화야. 자, 그러면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이 연료량이 되겠죠? 예, 연료량에 온도 변화를 곱하면은 열량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열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열량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 요거는 여지껏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자, 여기서 간이 열량계가 있어. 간이 열량계는 우리가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열량계야. 자, 그래서 깡통으로 만든 거를 뭐 깡통 열량계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스타이로폼 있죠? 자, 스티로폼 열량계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Q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C 곱하기 M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T2 마이너스 T1은 델타 T하고 같다 그랬어요. 근데 있지? 열량계 중에 통열량계가 있어. 통열량계. 자,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정확한 측정을 할 때 통열량계를 쓰는데, 통열량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 단열통이 있고 단열통 속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금속 연소실이 따로 있어. 금속으로 돼 있어. 그리고 전기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있지. 여기다 물질을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태워. 전기로.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가 꼽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 발생한 열이 우선 이 금속이 뜨거워지겠지. 예, 그리고 또 금속이 뜨거워지면 물도 뜨거워지겠지. 예,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과 이 금속이 얻은 열량 두 개를 더해야 전체 열량이 되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요. Q는 C 곱하기 M 더하기 C 다시의 델타 T 또는 요거를 T2 마이너스 T1이라고 해보죠. 자, 거기에서 요식을 풀어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C 곱하기 M 곱하기 자, 거기에선 요걸 델타 T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타가 하나 났어. 델타 T 더하기 C 다시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요게 플러스로 돼 있지. 예, 그거 곱하기로 고쳐주세요. 자, 그럴 때 요 C 다시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 저 옆에 통에 자, 열량계의 비열하고 열량계 질량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는 거의 어떤 걸로 배우냐면 요 식으로 배워, 요식. Q는 CMT, 델타 T 요 식으로 배워. 알겠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량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자, g당 연소열 측정 이게 나오지?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g당 연소열 측정은 이걸 한번 자세히 배워보자. 자, g당 연소열이다 라는 말은 1g 연소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알코올 1g 또는 양초 1g 이런 것들을 연소했을 때 얼마나 열량이 발생했을까 이런 걸 따질 때를 g당 연소율이라 불러. 이해됐죠? 응, 자, 그러면 g당 연소율을 구할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 봐봐. Q는 A-B 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g당 연소열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이 뭐를 의미하는지 봐봐. Q는 열량인데 C는 물의 비열이에요. 자, 근데 우연아 여기서 물의 비열은 측정하는 값이 아니고 이건 자료값이야. 자료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어져야만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단 물의 비열은 얼마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측정하는 값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M이 물의 질량. 그 다음에 T1은 가열 전 온도가 되고 물의 온도. T2는 가열 후 온도가 되고 A는 연소 전 연료의 질량이 되고 B는 연소 후 연료의 질량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비어 있죠? 자, 보자. 자, g당 연소열 Q 값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 자, Q 값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려면 저 왼쪽의 식에서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면 되겠지. 응,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봐봐. M이 물의 질량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 자, 물의 질량을 잘못 측정해서 100g인데 102g으로 측정했다면 곱할 때 어때? 102로 곱하겠지. 응, 근데 100으로 곱해야 될 걸 102로 곱해주니까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2-T1이 실제보다 온도 변화죠. 크게 응, 측정되는 경우. 자, 요게 바로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야. 그런데 여기에는 T1을 만약에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 근데 T2 때문에 크게 측정되려면 T2가 실제보다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T2가 정확했다면 T1이 실제보다 작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모항이니까 A-B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자, 첫 번째 A가 정확했다고 해봐. B가 실제보다 크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정확했다면 A가 실제보다 작게.
맞니? 응,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야. 그 옆에 q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면 자, 1, 2, 3은 반대가 되겠죠, 다. 응, 1, 2, 3 반대야. 그런데 네 번째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열에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우리가 연소를 시켰는데 불완전 연소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러면 작게 측정이 돼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은 반응열이 작게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는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래. 여기까지는 뭐 질문할 거는 없어? 네, 없어요. 자, 그러면 우연아 이제 4단원 내용 정리를 끝냈거든? 예, 여기까지가 내용이 다 끝난 거야.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문제풀이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 이 단원이 선생님하고 단원 하나는 끝냈지만 문제 풀 때 보면 중화 반응에서는 완전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예, 그 문제들을 다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선 내용 정리 안 된 부분들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자 선생님 시간에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풀어봐 라고 할 거야. 예, 그러면 우선은 우연히는 뭐 해야 되냐면 내용 정리를 집에서 혼자 다 공부해 온 다음에 선생님 시간에 문제를 풀 거예요. 1번에서 20번까지 풀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이렇게 되거든. 예, 만약에 그 시험 범위까지 다 풀 시간이 부족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요. 뭐 1번에서 20번까지 풀고 맞춰와. 그래서 틀린 거 먼저 선생님하고 만나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또 풀고 맞추고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알겠지?